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저희가 비만과 관련해서 총 3권의 도서를 선정을 했고 이제 그 마지막 도서입니다. 뭐죠, 키슬님? 비만 코드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 비만 코드 읽으면서 제이슨 펑 선생님한테 아주 푹 빠지지 않았습니까? 군더더기 없는 촌철살인이 가득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제이슨 펑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신장학을 연구하셨는데 저서로는 이제 2016년에 Complete Guide to Fasting,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독소를 비우는 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책, 오늘 리뷰해드릴 비만 코드, 그 다음에 작년에 당뇨 코드라는 책을 또 발간하셨고 2019년에 이제 우리말로는 장수 솔루션으로 해석이 될 책을 내셨고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지는 않았죠? 네, 아직 네. 나오진 않았어요.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아, 빨리. 제발. 네. 비만 코드라는 책을 쓰셨지만 비만 환자보다는 당뇨와 신장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 위주로 케어를 하신다고 하세요. 제가 이분께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서문에서 현대의학과 현대의사들 엄청 까세요. 엄청 진짜 뼈를 고운 말로 막 후드려 빼시더라고요. 이형 당뇨가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의사가 정한 대로 치료를 받고도 환자의 병세가 악화된다면 그 의사는 실력이 없는 형편 의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무능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들은 이런 실패가 절대 자신의 잘못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의사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의사가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환자가 운이 나빠서 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애초에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인지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되게 자기 부정의 시간을 겪었던 게 아닐까 이런 이게 엿보이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확립된 영양학적 신조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제 와서 뭐 바꾸고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뭔가 진짜 너무 싹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네. 우리의 지금 건강 문제가 너무 정말 벼랑 끝에 와 있잖아요. 비만이 어쩌다가 유행병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이 이제 1챕터 시작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주십니다.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이라는 거예요. 방이 왜 더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방에서 막 너무 더워요. 막 땀도 네. 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근접 원인은 유입되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열 에너지보다 많을 때 방이 덥다고 느끼게 되는 게 근접 원인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궁극 원인을 들여다보면 보일러가 너무 높게 설정돼, 온도가 네. 너무 높게 돼 있어서.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일러 온도를 낮춰야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할까봐 또 예를 더 들어주셨는데요. 배가 왜 가라앉을까? 배가 떠 있는 상태가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부력이 있고 그다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부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니까 배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이게 근접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궁극 원인 뭘까 찾아봤더니 선체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게 궁극 원인입니다. 그럼 해결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땜빵을 해야죠. 네, 그 구멍을 메꿔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접 원인에서 도출된 해결책은 효과가 그렇게 지속적이지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이스펀 선생님의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비만으로 돌아올 차례죠. 네네. 비만의 궁극 원인과 근접 원인이 뭔지. 잘못된 근접 원인에는 우리가 되게 평상시에 맨날 하던 얘기죠. 소비되는 열량보다 인체에 유입되는 열량이 많은 것이 우리가 비만이 되는 잘못된 근접 원인인 거죠. 비만에 대한 잘못된 궁극 원인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폭식이죠. 그다음에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거.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축약하면 나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근접 원인이 잘못되니까 궁극 원인도 잘못 찾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비만이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네가 많이 먹어서 네가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은 쉬운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돌려버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폭식과 나태는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어떻게 현상의 보면 결과죠. 결과죠. 네. 저희가 쉽게 저희의 성장기를 생각해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저희가 사춘기 이전에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거의 뭐 체지방률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렇게 급격히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성의 체지방은 남성의 평균보다 50% 가까이 많아진대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성장기에. 근데 체지방률이 50%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많이 먹어서인가? 그러니까요. 많이 움직여서인가?
움직여서인가 적게 네. 움직여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만의 근접원인과 궁극원인은 우리가 잘못 짚어서 열량을 줄이고 소비를 많이 해야만 비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원인이 진짜로 맞다면 지금 이렇게 비만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비만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비만의 근접 원인이 뭘까? 이것에 대한 오해 4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네. 열량 섭취와 열량 소비는 각각 분리된 별개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틀렸다. 실제로 섭취 열량을 30% 정도 줄이면 소비되는 내 몸이 소비하는 열량도 30%가 줄어든대요. 기존의 논리라면 그냥 내가 30%를 줄이면 나는 100% 쓰니까 마이너스 30의 계산식으로 때려서 30만큼 살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기초대사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기초대사량도 계속 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의 총 소비량이 섭취 열량에 따라서 50%까지도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50% 이하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다이어트를 생각해보면 살은 빠지는데 대사 기능이 막 쫙쫙쫙쫙 떨어지잖아요. 머리 다. 순서대로 오죠. 네. 처음에 손발 시렵고 그쵸. 그다음에 생리 끊기고 머리 다 빠지고. 머리 빠지고 손톱 다 이렇게 다 벗겨지고 벗겨지고. 또 이 기초대사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식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칼로리의 어떤 오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섭취하는 열량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 크나큰 착각이 있습니다. 허기라는 호르몬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엄청난 큰 오해라고 하시는데 열량 섭취와 소비 모두 이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기 때문에 열량의 문제가 아닌 호르몬의 문제고 우리가 과식을 하는 건 뇌가 그러라고 시켜서라는 점.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반대로 이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도 또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과식의 역설. 많이 먹는 것도 힘들고 조금 먹는 것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장 지방은 원래 조절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닌 거죠. 지방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되게 우리 계속 호르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렙틴, 아디포덱틴,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지방, 트리글리세리드 뭐 많아요. 되게 이 호르몬들이 모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것은 열량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호르몬이다라는 얘기죠. 그 마치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지방으로 쌓이는 그런 약간 직관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네. 여지껏 저희가. 초록색 음식 먹는다고 슈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오류를 설명해 주십니다. 열량은 열량이다. 제일 위험하죠. 그냥 단편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100kcal 양과 설탕을 100kcal 양을 내가 만약에 먹었다고 해요. 똑같은 100kcal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호르몬 작용, 대사 작용과 설탕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대사 작용과 호르몬 작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열량이 동일하다고 같다? 이건 큰일 날 소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의 이유들을 통해서 섭취 열량을 줄여야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비만의 해결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1화의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랜 기간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초 대사량은 변합니다.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잠깐 체중이 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랫동안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해오셨으면 몸에 우리가 재료를 넣어줄 때 그 재료를 저장하려고 하는 인체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살이 찝니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거는 살이 찌는 것 같아 안 되겠어라고 그만두고 다시 저칼로리 가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기초대사량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아침 먹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잘 빠지는 몸으로 만들기 위한 체험의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요즘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해요. 일시적으로 차올랐던 것들이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증인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하시면서 그렇게 잠깐 살은 쪄 있을지 몰라도 그 기간 안에 누리시는 건강상의 이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살 걱정은 잠깐 뒤로 미루시고 저탄고지로 누릴 수 있는 그 장점에 집중하셔서
그 행복을 좀 만끽하시다 보면 언젠가 살은 빠지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느끼는 개인적인 사례가 있다면 운동. 우리가 여지껏 했던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위한 열량이었잖아요. 유산소가 짱이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대사를 확 끌어올려주는 데는 운동만 한 게 없는 걸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과도한 운동이 좋지는 않아요. 정말 내 몸과 내 컨디션과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내 어떤 전체적인 상황과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밸런스죠. 네. 1부에서는 열량이 잘못된 궁극 원인이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궁극 원인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네. 2부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진짜 궁극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